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부산시 초읍동과 사직동에서 접한 금정동 일대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오후 주불이 잡혔던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도 다시 확산했다가 진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밤사이 산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금정봉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입니다. 이곳은 부산 진구 초읍동과 동래구 사직동에 접한 야산으로 산 아래에는 아파트촌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불길이 능선을 따라 확산하면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뿐 아니라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간인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산림당국은 인력 수백 명을 투입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주불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은 밤새 잔불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또 어제 오후 20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던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도 어젯밤에 일부 구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 반대쪽에 있는 안동교차로 근처에서 어제 저녁 8시쯤부터 다시 불길이 번진 겁니다. 당국은 산불 신속 대응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3시간여 만에 다시 불길을 잡았고 곧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서 잔불 완전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꺼진 줄 알았던 산불이 한때 다시 확산하면서 주민 68명이 근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은 그제 밤 9시 반쯤 처음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강한 바람과 산등성이에 설치된 송전탑 등의 영향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끝에 어제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저녁에는 전남 여수시 묘도에서 오늘 새벽엔 충남 서산시 지곡면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모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에 연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거듭 불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불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316석을 확보해 전체 중의원 의석의 465석의 과반은 물론이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번 선거 공시 직전에 자민당 의석수는 198석이었습니다. NHK는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건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열린 여당인 일본 유신회는 36석을 확보해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를 합치면 무려 352석이나 됩니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개헌안 발의와 함께 참의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8일 집권 자민당의 압승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휴지TV에 출연해서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환경 정비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이 미국을 아시아에서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며 양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총선 직전 자신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글도 함께 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승리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이 강하면 아시아에서 미국도 강해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President Trump endorsed her last week. She is a great ally, great relationship with the president. And when Japan is strong, the U.S. is strong in Asia.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며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日本とアメリカをより強く豊かにするために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とも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願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 또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실행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데 동맹이 기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협력하는 등 양국의 안보 공조가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자민당이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다음 달 19일 백악관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을 통한 보통 국가화에 지지를 표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국내 2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1조 원어치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된 사고가 났습니다. 단순 실수를 걸러낼 시스템조차도 없었던 셈입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것도 좀 상상하기 어려운 사고가 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을 했어요. 비트코인 61조 원어치가 오입금됐다라는 이런 사고인데 어떤 경위입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2월 6일 목요일이죠. 예. 한 저녁 7시부터 7시 45분 사이에서 그 빗썸에서 이제 오지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을 한번 보면은 사실 빗썸이 당일 이벤트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네. 담당자가 이제 럭키드로우에 이제 당첨된 그 고객들에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단위를 입력을 할 때 보상이 원래 1인당 2,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사이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였는데 예. 이거를 원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입력을 한 거죠. 단위 자체를. 예. 그래서 원래는 참여자 한 명당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을 빼고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어마어마하네요. 것으로 예.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그때의 비트코인 가격이 약 9,8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약 2,000개면 1인당 1,980억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이 695명인데 랜덤박스를 열어서 당첨된 사람이 249명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급이 됐고 총 62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약 60조 원이 오지급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게 순전히 이제 장부상 숫자라는 거죠.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그 비트코인은 약 4만 2,600개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오지급된 숫자는 62만 개잖아요. 보유량의 약 그 14.5배에 달하는 페이퍼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르는 뭐 유령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고 발생 35분 만에 시스템이 이제 차단이 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놀란 그 일부 회원들이 이제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 물량이 막 나오니까 30분 그렇죠. 만에 예. 15%가 급락을 했어요, 그날. 네. 그리고 알트코인, 이제 비트코인과 유사한 코인들도 약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죠. 시장 전체가 이제 패닉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나가는데도 시스템상으로 경고창이 하나도 뜨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런 이제 그 주문을 할 때 관리자들이 이중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 확인 절차도 없이 이제 곧바로 승인되었다는 점이고요. 이제 빗썸 입장에서는 이제 35분 뒤에 이제 거래 차단하고 99.7%에 해당하는 약 61만 8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즉시 이제 회수를 했지만 일부는 이미 시장에 매도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 네. 이쯤 되면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네. 이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코인을 복사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 자체가 장부 거래. 예, 허점이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이 코인을 입금을 하게 되면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숫자만 기록이 되고 실제 블록체인 전송이 없이 매매를 처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장부 거래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가 없지만 실물 자산하고 장부 자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를 하는 그러한 예.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5지급의 바로 이제 그 증거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복사 코인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사실 약 4만 개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고객들에게 뿌려진 거는 그 15배에 해당하는 62만 개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소 내에서 코인을 주고받는 건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이 오가는 게 아니라 빗썸 내부 장부의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은행 금고에 1억밖에 없는데 이 뭐 오류로 통장에 100억이 찍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그러한 예. 방식이거든요. 100억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번 사고로 그 고객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내가 산 코인이 실제로 있나? 없고 장부에만 있는 페이프 코인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러한 그 의구심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게 이번 사고 자체가 거래소의 장부 시스템과 실물 자산 간의 괴리 가능성을 굉장히 여실하게 보여줬다. 이러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신이 굉장히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은행이 위조 지폐를 뿌린 거랑 같은 꼴이다라고 예. 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데 10억 원을 송금을 했고 그 네. 10억 원 송금이 성공한 거나 다름없는 사안이니까요. 네,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태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회수가 안 된 게 125개라고 해요. 네. 지금 수습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그 오지급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62만 비트코인 중에서 99.7%는 즉시 회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0.3% 그러니까 1,788개가 이미 고객들이 시장에 매도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중 대부분인 그 1,663개는 개별적으로 회수에 성공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125개,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약 130억에서 140억 상당은 아직 회수를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중에 약 30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까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80여 명 정도의 고객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빗썸은 이제 해당 고객들과 지금 굉장히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진 반환해달라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오지급을 그러니까 이제 한 경우에는 예전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매도자 21명이 이거를 부당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돌려주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진 반환 시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만약 설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빗썸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게 이제 가상자산이 미리 이제 거래가 됐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가상자산을 지금 산 그러한 상황이기 있겠죠. 때문에 예.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굉장히 꽤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짚어주셨던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건과 네. 비교하면 어떤 게 굉장히 같고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네. 이제 그때 상황은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배당 예. 과정에서 약 28억 주의 유령 주식을 직원들에게 오지급을 했거든요. 한 주당 1,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도 원 대신에 1,000주를 지급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1,000원이 아니라 실수로. 1,000주. 네, 1,000주로. 예. 그래서 빗썸이 2,000원 대신에 2,000 BTC, 그러니까 2,000 비트코인 개수를 지급한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유령 주식을 직접 매도를 했거든요. 네. 바로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 빗썸 사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당일날 15% 폭락한 거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법적 처리 과정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규제된 시스템 그렇죠. 예. 안에서 사고가 났고 금융감독원이 즉시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크게 이제 확장은 되지 않았는데 빗썸은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당시에는
삼성증권 같은 사고에는 그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됐지만 네. 가상자산에는 이에 준하는 규제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팻핑거, 그러니까 네. 뚱뚱한 손가락이 저지른 실수 같은 거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이걸 통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금융당국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유사하게 2025년 12월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업비트에서 445억 그랬죠. 원치의 코인 예. 도둑 맞은 해킹 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그 수십조 원의 그 고객 자산들을 관리를 하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 통제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좀 규제 공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7월 달에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해서 우리가 예. 이제 가상자산 거래할 때 그 콜드 월렛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는 뭐냐면은 보관 자체를 따로 USB 형태로 보관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시간으로 따로. 네, 예. 연결하지 않고 핫 월렛처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즉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콜드 월렛의 80% 정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준수 여부는 뭐 연 1회 그 외부 감사로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 모니터링이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프루프 오브 리저브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를 증명서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다. 규제 공백 상태에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네네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응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네. 지금 정부가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이제 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남 3구를 낀 서울 동남권의 매도자 우위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신호인 겁니까? 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5월 9일자로 이제 유예가 종료되는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제 이벤트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의 매매 수급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네. 2주 연속 하락해서 100일정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21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보통 이제 100 이상이면 여전히 매도자의 우위이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호이거든요. 예. 이제 뭐냐면은 이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앞다투어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송파구 매물이 보면은 한 달 사이에 24.5%나 급증을 했고 서초는 16.1%, 강남도 15.4%가 늘었어요. 예. 뭐 근데 반면에 매수세가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거죠. 사실 LTV가 40%로 지금 규제 대출이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규제 예. 때문에. 금리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집값도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지금 사기가 굉장히 이게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관망세가 굉장히 지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도자 우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려는 사람은 줄고 팔려는 사람은 늘어났다라는 네.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그 오름폭, 서울 아파트의 가격 오름폭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0.27% 올랐는데 이거를 연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5% 정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높은 수준이 되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상황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경기 용인 수지구, 서울 관악구였다고 하는데 네. 이런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강남은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좀 옮겨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일명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누르니까 다른 데가. 네, 예. 그렇죠. 지난주에 수지구와 관악구의 주간 상승률이 각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58%, 뭐 0.55%를 기록하면서 상위권에 올랐어요. 그래서 무려 279주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지역의 공통점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악구는 10억
수도권 초중반 수지는 10억에서 13억 원대로 강남 30억 원대에 비교하면 거의 이제 한 절반 이하의 가격 수준인 거죠. 둘째는 대출 규제 완화 구간입니다. 예. 여기가. 그래서 뭐 15억 원 이하는 어쨌든 LTV가 50에서 60%로 강남의 40%보다는 좀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도 있고요. 뭐 GTX-C 연결 예정이나 2호선 접근성이 좀 좋다라고 하는 교통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조금 더 싼 구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효과다라고 보는 거지 집값 예.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의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30 세대의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39세 이하 서울의 무주택 가구가 99만 정확하게는 2,856 가구로 집계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상 100만 가구를 돌파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4만 5,634 가구에 달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첫 번째가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낮다, 붕괴됐다라고 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9세 이하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서울 기준으로 약 17.9%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8명은 전세나 월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월세 부담이 굉장히 역대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출 이자 주거비에다가 월 평균 주거비에다가 대출 이자까지 더하다 보면 월 평균 뭐 16만 6천 원이 추가돼서 합치면 약 3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소비를 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뭐 월세 내기가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가 안 된다는 뜻은 40대 그러니까 39세니까 40대 이하의 젊은 층의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연결되는 예.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부분은 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미약하다.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꾸준히 저축을 해도 사실은 관악구의 10억 아파트 우리가 이제 일부 대출을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 해서 뭐 자기 자본금으로 6.5억 원이 필요가 한데 이걸 모으려면은 쉽지 약 않죠. 25년 이상이 예. 걸리는 그러한 금액이죠. 그래서 아예 강남 25억짜리 아파트는 생각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좀 사회 시스템 전체의 위기 문제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너무 올랐고 규제로 부작용도 불거졌고 자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타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 있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끝으로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에서 중의원 총선이 이루어졌어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런 압승, 지금 우리와 일본 관계에서 보자면은 제일 중요하게 연동되고 있는 게 원화와 엔화의 가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환율 또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엔화의 약세가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이제 다카이치의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사나이 노믹스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규모 재정 정책의 확대예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일본 정부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의 지금 부채 규모가 GDP의 250%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이걸 더 발행을 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고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부채 때문에 일본 엔화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엔화는 약세가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러보다 엔화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화 약세도 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서 우리나라 화폐의 약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 설 연휴 전날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깜짝 합당 제안 이후 보름 넘게 말을 아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설 연휴 전인 오는 13일까지 답을 달라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불협화음은 당권과 차기 대권을 두고 벌이는 권력투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분 밀약설이나 조국 대권론 같은 허위 비방이나 색깔론으로 자신과 당을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떠한 밀약도 없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혁신당은 이번 주부터 공천 심사를 시작하는 등 준비한 시간표대로 독자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회동도 제안했는데 민주당 내 파열음과 인신공격성 비판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승부수에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휴일 저녁 합당과 관련해 이른바 마라톤 회의도 했는데 2시간 경론 끝에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의총에서 의원들 다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화합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정 대표는 지난주 초선 의원, 3선 이상 중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선 의원들과 상임 고문단을 잇따라 만나 릴레이 경청 행보를 계속하는데 의총이 최종 결과를 내리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지 열흘 만에 대규모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층과 소통했습니다. 징계 부당성을 설파하고 당의 극단적 우경화도 비판했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일단 무대응 기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잠실체육관 3층까지 15,000석이 지켜내자는 응원 물결로 빼곡합니다. 제명 이후 꼭 열흘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교감하며 울컥 눈물도 보였습니다.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2시간 반 동안 한 전 대표는 거의 모든 정치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쓰는 걸 알았다면 말렸을 거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제명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만들어진 조작감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극단주의 장사꾼에 빗댔고 당은 윤어게인 같은 극단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는 2월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풀에 꺾여 그만두진 않겠단 말로 정치권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친한계 의원 10여 명과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선 제명규탄 집회부터 대규모 콘서트까지 당적 박탈과 상관없이 여전한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평가입니다. 다만 연이은 세과시 무력 시위에도 장동혁 지도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묻고 싶으면 직을 걸라는 제안에 친한계를 포함해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한 전 대표가 이미 당박 인물인 만큼 굳이 맞대응의 이슈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지도부 노선 변화를 둘러싼 당내 압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한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의원들로 징계 전선이 옮겨붙으면서 당내 균열이 더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워싱턴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며 관세와 관련해 추가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시사했습니다.
조 장관은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관세 현안이 불거져서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다른 고위 당국자까지 빈번히 워싱턴을 찾을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선 지하철역 앞 추돌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고 경기도 일산에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빼곡히 늘어선 차량 너머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 근처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4명이 다쳤고 흘러나온 연료에 불이 붙어 차량 2대가 모두 탔습니다. 승용차 뒤쪽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독립기념관 나들목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주라든가 이런 특이사항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음주는 없는데 그거 원인은 조사 중이에요. 부산에선 시청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난데없이 불이 붙었습니다. 운전자가 즉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탔고 주변에 세워진 차량도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일산에선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산불, 20여 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요. 부산 금정봉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병두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병두입니다. 네, 위원님. 경주에서 난 산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고비를 넘겼고 큰 불길 완전히 잡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 큰 불길은 다 잡혔습니다. 산불 발생 시간이 토요일 날 밤 9시 40분경이었는데요. 밤새 진화대원들이 지상에서 진화를 했고 또 날이 밝자마자 진화헬기 45대를 투입해서 어젯밤 6시를 기준으로 주부를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어젯밤에 큰 불길을 잡은 지 2시간 만에 풀숲에 남아있던 잔불이 재발화하기도 했었잖아요. 어떤 이유로 재발을 한 건지 또 현재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꺼졌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숲이 울창해지고 낙엽층이 두껍기 때문에 숨어있던 잔불이 바람이 불면 재발화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경 그 산림청의 산불 연구팀이 열화상 드론으로 잔불의 일부를 확인했고요. 그 결과를 현장대책본부와 즉시 공유했습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산불 진화대원들이 2시간 만에 잔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주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잔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잔불을 감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산불 진화대원들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 정도 현장에 머물면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불이 시작된 곳이 아무래도 천연고도 경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행히 문화유산 쪽에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산불 피해 면적 이번에 얼마나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다행히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토암산이 있는 석굴암까지는 직선거리로 7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또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더 서쪽에 있는 토암산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어젯밤에 집계한 산불 영향 면적은 56헥타르로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78개 정도입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특히나 산불 진화가 더 어려웠던 이유가 바람도 워낙 강하게 불고 날씨는 건조하고 또 송전탑이 높이 위치해서 이런 악조건들이 겹쳤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순간 최저 풍속이 초속 21.6m의 강풍이 불었고요. 평균 풍속도 초속 7, 8m를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풍속이 초속 5m를 넘으면 불씨가 날아다니는 비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산불 연구자들 이야기합니다. 광주 지역은 건조 특보가 지속적으로 내려진 상태였으며 상대 습도는 25%로 매우 건조했습니다. 또 송전선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진화헬기가 평상시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살펴보자면요. 소나무 재선충, 이 해충 피해로 죽은 나무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도 산불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소나무뿐만 아니라 죽은 나무는 산불에 더 잘 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는 이런 소나무들을 모두 베어내서 숲 밖으로 반출해서 산불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 조사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송전탑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 뒤에 불이 시작됐다, 이런 주민들의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산불 원인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산불 조사 감식이 시작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산불 원인이 기록된 그 산불 통계 대장을 살펴보면요, 송전 설비가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어제처럼 강풍이 불면 송전 선로가 나무에 접촉하거나 전선 간의 충돌로 인해 불꽃이 발생하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거질 것 같은데요. 이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산불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10시 넘어서 동래구 사직동에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4시간 만인 새벽 2시 48분경에 진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화상으로 다 이렇게 잔불을 감시를 했고요. 네. 도심과 가까워서 우려는 했지만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기도 한 게 지금 대기가 워낙 건조하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날씨에서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산불이 발생 여부는 상대 습도, 즉 건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는 거, 이것은 이제 강풍과 매우 밀접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건조하고 강풍이 불면 산불 발생도 더 쉽고 더 빨리 확산하게 되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과 거의 비슷한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났었을 때 같은데요. 환경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특히 더 주의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강원도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눈이 내리지 않고 건조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그 눈구름이나 비구름이 서풍을 타고 서해안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눈구름이 백두대간과 지리산을 넘지 못해서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사한 불씨도 산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설 연휴 앞두고 있어서 성묘객들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요. 성묘객들 그리고 겨울 산행하시는 분들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 설 명절에는 추배를 지나고 나서 성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산불 통계를 살펴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평균 8.5건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묘소는 잔디로 덮여 있기 때문에 네. 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을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등산하시는 분들도 화기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산림청에서도 이 기간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계도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진화 대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춥던데요. 강추위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강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9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네, 추위가 풀린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하지만 이런 날씨에 오히려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 곳곳에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산불을 더욱 부추기겠는데요.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재발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해제됐지만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13.6도, 청주 영하 8.4도, 대전 영하 9.2도까지 내려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무척 춥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맑은 하늘 아래 겨울 햇살이 비추며 서울 영상 5도, 대구와 부산 9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에는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에 따라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 완화되겠지만 동쪽 지방은 특보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추위 대신 곳곳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호남과 제주도에 눈구름은 물러났지만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2월 9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